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4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추억의 오빠들과 소년 소녀 편이죠. 뭐 오빠들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돌, 우리가 알고 있던 추억의 아이돌들인데, 아이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돌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관점으로 추억을 얘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소개는요? 네,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미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뭐 얘기하려고 꺼낸 거 아니야? 아니요. 오빠들 얘기하기 전에 팟빵 리뷰를 몇 개 읽겠습니다. 아핑님께서 추억의 패스트푸드 1편 잘 들었습니다. 민님이 자키자키 이름 같다고 하신 피자집 혹시 피자 아니신지요? TV 광고 노래도 기억나네요. 이상한 캐릭터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피자 파자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맛에서 맛으로 엄청 맛있네라고 했던. 입에서 입으로요? 오. 입에서 입으로요? 추억이네요. 은근히 중독성 있어서 계속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영상이 있어서 첨부해봐요. 사진도 없어서 캡처했네요라고 하면서 피자 파자네 이름이. 봤는데 아닙니다. 네, 피자 파자. 나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이제 졸릴까봐 나무위키에서 패스트푸드를 검색을 해서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CM은 스모프 양념통닭이었어요. 아, 스머프. 스모프. 있어. 스모프. 있어. 근데 캐릭터는 스머프야. 진짜 기억난다. 저작권이라고는 1g도 배려하지 않던 개나 조버려 시절이죠. 그 시절. 야, 스모프 양념통닭 검색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튼 피자 파자는 아니었던 걸로 귀엽게 생겼네요. 피자 파자. 알겠습니다. 신사동의 그리님께서 패스트푸드 좀 잘 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확실히 광고랑 CM송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쇼님이 언급한 치킨나라 CF는 홍석천 씨가 탁볕을 모자에 망토 두르고 미래도시를 뛰어다닌 컨셉이었습니다. 남희석 씨와 한스밴드 멤버 중에 남희석 씨 닮았던 분이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하던 광고도 기억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치킨나라 CF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나마 최근 CF예요. 21세기에 나온 CF고 제가 본 거는 피자 하면서 그 피자 조각이 하늘을 나르던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마치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타 디스트로이어처럼. 네. 피자가 날아다닌다고요? 날라가요, 피자가. 그럴 수 있지. 도구가 날아다니나. 네. 삐용 하고 날라가요, 그렇잖아. 피자가. 옛날에 그런 종교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교 뭐 이런 것처럼. 그거랑 이거랑 상관 아무것도 없는 것 아, 같은데요. 근데 뭔가 패스트푸드. 그거는 공학도들이 만든. 뭐 그런 거. 여튼 알겠습니다. 앨리스 초이님께서 제 첫 패스트푸드는 엄마가 시청 주변에 갈 일이 있으면 사주시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그 당시는 KFC가 아니었다는. 갈 때마다 문 앞에서 할아버지와 악수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가 은행이나 시청에 볼 일이 있는 특별할 때 먹어서 그런지 그 당시는 햄버거는 지금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 빙판길 조심하세요. 라고. 시청 주변에 KFC가 지금도 있는 거긴가? 네. 왠지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서울시립 들어가는. 맞습니다. 네, 거기 2층짜리. 네. 저도 자주 갔었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KFC로 바뀐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프라이드라는 어감이 건강상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튀긴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네. 또 어디서는 그게 켄터키 주에서 안 돼. 로열티를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거 관련된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켄터키 주에서도 그거에 대한 걸 원하고, 근데 실제로 KFC 1호점은 뉴저지인가 다른 동네에 있었대요. 코네티컷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여기가 진짜 KFC 원조다. 시애틀 아니었어? 뭐 시애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뭐 중요한 건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네. 것이죠. 그 파파이스는 루이지애나 뭐 써있고. 그럼 예, 그렇죠. 그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이 그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서 그 맥도날드 씨가 운영하던 옛날 그 좀 상관없던 맥도날드라는 햄버거집을 사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주나이트님께서 패스트푸드 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전남 영광에서 다녔는데 거기 읍내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집은 빅웨이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사신 분들은 빅웨이 모르시더라고요. 큰 길이라고. 큰 길. 한길. 고속도로 핫바 만들던 회사에서 만들던 프랜차이즈인데 제 첫 패스트푸드는 그 빅웨이였습니다. 이 빅웨이는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중앙광장 2층에도 있었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남쪽까지 밀려온 롯데리아에 밀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광주에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먹으려면 충장로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매장이 없었거든요.
막 동네 가까운데 맥도날드, 버거킹, KFC 다 들어온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 일이다 싶습니다. 라고. 이름이나 유래가 되게 미국적인 것 같아요. 빅웨이. 그러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미국의 그 직진만 가능한 그 도로에 네. 있을 것 같은 느낌. 왜 햄버거 콜라 먹는 그 트럭 아저씨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 얘기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자주 친구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혼자 배회하다가 맥도날드에 더워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토네이도? 맥플러리. 네. 롯데리아니까. 네. 토네이도. 토네이도를 시켜서 딱 앉았는데 맞은편에 그 전남 도청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옮겼어요. 저 나중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저기 저 5.18 때 그 마지막에 싸우셨던 그 건물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전남도청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왔던 롯데리아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던 롯데리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광주? 광주. 금남로에 있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많이 생각하겠던 그 몇 년 뒤에 그 뭐죠?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저 보니까 봤어요. 안성기 씨가 그 전남도청에서 따발총 맞아요, 쏘시고 맞아요. 네. 다다다다다 하고 그래서 네, 이효원이 울면서 막 방송하고. 맞습니다. 네. 성기형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님께서 사카린님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집어서 머리를 땅에 놨을 때 중심 잘 잡으면 서 있을 수도 있겠다 싶게 생겼으면 마징가 제트. 무조건 넘어지겠구나 싶으면은 그레이트 마징가입니다. 라고 해서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의 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에 달린 뿔 같은 거. 네. 네, 이 모양을 그려주셨는데. 하이바 디자인. 네. 가슴판을 보면 돼요. 가슴판이 아니 이거 둘로 퀴즈쇼에 나뉘면 나와? 마징가 제트. 아니 이거 퀴즈쇼에 가슴판이 나오냐고. 둘로 안 나눠져 있으면 그레이트 마징가. 제가 사카리님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사카리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아니 설명한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 태권브이 같은 거면은 그리고 그래 좀 더 만에 설명하자면 하냐. 마징가 제트는 로켓 내가 펀치가 알아야 되냐고. 직선으로 날아가고 그레이트 마징가는 로켓 펀치를 쓰면 그 팔이 돌아가 회전해.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나가지님께서 제가 살던 곳은 작은 곳이라 패스트푸드가 늦게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있던 게 본젤라또 매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힘든 떠서 파는 아이스크림과 몇 가지 음료 막대의 아이스크림, 햄버거 그리고 와플이 있었죠. 와플이란 건 미국 드라마에서 나보던 신세계 음식이었는데 버터향이 강한 벌집 모양의 빵에 메이플 시럽이 아닌 흑설탕을 녹인 게 분명한 시럽이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치원생에게 추석 전날 세뱃돈을 받으며 추석 설날 세뱃돈을 받으면 달려가 오렌지 주스와 와플을 먹으면 최고의 사치였죠. 초등학교 1학년 말인가에 없어진 추억의 가게네요. 라고. 사실 와플에다가 이 시럽 뿌리는 거는 네. 가래떡에다 꿀 찍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같은 개념이죠. 따지고 보면. 아니 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와플이 조금 유행했었나 봐. 미국식 와플이. 그쵸. 그래서 그 버전이 생크림 같은 거를 한 겹 바르고 초코냐 사과잼이냐 딸기잼이냐를 골라서 반을 접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절을 쪼개서 논아 먹거나 그쵸. 아니면은 그 뭐라 그래 업소용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퍼주는 그게 한 600원, 10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먹었. 홍대 정문 앞에 유명한 매장이 있었죠. 그 싸서. 싼 거. 싸서. 싸구리. 아니 근데 거기가 원래 계란빵을 같이 하셨는데 네. 와플이 잘 팔리니까 계란빵을 치우셨어. 띠로리. 올바른 판단이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지나가시님께서 90년대 라이벌전 했으면 좋겠어요. 영고전, 고연전, 농구대잔치. 신승훈, 김건모 두 사람 없으면 가요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했죠. 최민수, 최재성 두 터프가이. 아니면 토크쇼 특집도 좋아요. 노영심, 작은음악회, 뱅코, 이용렬, 참참참. 뺑코. 뺑코예요.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 김혜수의 플러스 유, 남인석, 이휘재 멋진 만남이라고. 세이세이세인가 아니다 플러스 유구나. 거기 처음에 해피 해피 걸 해피 해피 스멜 막 이러면서 시작해. 네. 그리고 얼굴 마담으로 차승원을 앉혔어. 맞아. 모델 하던 시절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투마님께서 첫 패스트푸드 경험이 먹는 것보다 대타 알바를 처음 시작한 거라 기억이 남네요. 친구가 일당 센 알바가 있다 해서 무조건 한다 했는데 그것은 상가 상권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가 90년대 초반이라 상권 조사라는 게 매장 입구 옆자리에 앉아서 시간대별 유동인과 그 인구 중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의 비율을 양손에 카운터기 2개를 각각 눌러가면서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즉 7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카운터기를 누르는 2시간이 지나자 그때부터는 잠과의 싸움, 멍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카운터를 하면서 시켜먹은 버거 세트가 첫 패스트푸드 경험이었는데 이미 3시간 상황이라 버거가 날 먹는 건지 내가 버거를 먹는 건지 모르게 멍하게 지나간 생각만 드네요. 라고. 저희 비슷한 알바 제의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디나 굿이나 뭐 강남이나 IT 업계가 많은 데서 탈모 남자가 출퇴근 시간에 몇 명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탈모 전문 한의원을 차리시려는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유동인구 그 중에 이거에 그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재는 그 탈모를 뭘로 기준이 뭐야? 앉아가지고 머리가 없는 것 같은 남자 소리 없는 걔를 것 재는 같은 거, 거야. 네. 재는 거야. 그럼 필이죠 필. 그 상권 조사는 진짜 여러 곳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왜 민씨 왜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일반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무언가를 조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한마디로. 조사자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님께서 추억의 패스트푸드라 일단 전 남들 비해 패스트푸드를 늦게 접했는데 초6 추석 때 오빠와 피자 테이크아웃에 집에서 한 조각 먹은 게 시작이었죠. 전 왜 저렇게 늦게 한 걸 오빠 왜 먹지? 라며 싫어했는데 그때 먹은 한 조각은 충격이었어요. 생각보다 안 느끼한데? 라는 생각만 들었죠. 바로 시카고 피자였습니다. 그 충격이 잊어가고 1년 후 중1 때 반장된 기념으로써 온 맥도날드 햄버거는 잊을 수 없어요. 느끼한 줄 알았는데 희한한 맛이었죠. 그 뒤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등등 접하면서 패스트푸드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죠. 비록 지금은 잘 안 먹지만 그 옛날 패스트푸드가 그립네요. 라고. 다행히도 지금은 잘 안 먹습니다. 저도 만약에 집이 맥세권이었으면 좀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 맥세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맥세권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사실 10년? 네. 저 대학 맥도날드가 많이 없었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없어가지고 전철역 하나 정도 거리에 맥도날드를 먹으러 다녔거든요. 마을 홍대 말하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맥도날드를 먹으러 신촌역까지 갔었어요. 거긴 있죠. 네. 신촌 오거리에. 네. 지금은 그 홍대에서 좀 내려가면 큰 길 있잖아요. 네. 맥도날드가 선배들 말로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옆 동네까지 맥도날드를 먹으러. 원전 맥도날드죠. 저도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대가 또 약간 갈라파고스 같은 동네라 가지고. 근데 거기 KFC 할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KFC가 들어왔다가 그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그 동네 치킨인 무슨 문치킨이니까 거의 밀려가지고 오히려 KFC가 나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로 그렇게 패스트푸드가 없었어요. 거기 동네가 그래 외져가지고. 스타벅스도 없어 거기 앞에. 지금은 생겼어요. 네. 그쵸. 그리고 두산이 학교를 장악하면서 그 맥도날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FC랑 거기 할인이 되고 중앙대 병원이랑 뭐 폴로인가 뭐 거기 할인되는 그게 있었어. 학생증이 있으면 그죠?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요즘 얘기일 거예요. 요즘 얘기예요. 네, 저는 옛날에 졸업했기 때문에.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오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T 얘기했으면 제키를 얘기해야죠. 그렇죠. 제키가 데뷔가 몇 년도였죠? 데뷔가 97년이요. 한 해 뒤일 거예요. 1년 뒤였죠. 네, 네. H.O.T.보다. 몇 개월 차이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H.O.T도 가을, 겨울 그쯤이었으니까. 어쨌든 대성기현 DSP. 대성계획. 네. 네. 현재는 YG 소속이죠. 네. 네. 6개의 수정이죠. 독일어로. 독일어죠. 네. 그런 의미였어요. 네, 잭스. 아이스 드바인. 잭스예요? 아니, 그거 뭔지 몰라. 하여튼 잭스래.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SM의 농노잖아요. 6개 수정이라고 안 부르고 6개 짱돌이라고 불렀죠. 제키 팬들 들으면 이거. 아니 그렇게 불렀다고 옛날에는. 근데 마찬가지인 게 제키에서도 H.O.T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개초티라고 불렀어. 개초티. 똑같아. 개초티나 짱돌이나 뭐 그게 그거 나도 네. 개초티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안티들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이제 화이트 키스, 블랙 키스를 나눠서 유닛 활동을 꽤 했으나 한 번도 유닛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옷 색깔만 다른 느낌으로. 근데 심지어 H.O.T.도 마찬가지인 게 졸업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니까 티네이저가 아니면 새 멤버를 영입해 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그때부터 모닝공스웨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이수만 사장이. 근데 꿨는데 못했어요. 팬들이 5명에서 1명으로 바뀌면 완전체 H.O.T가 아니에요. 5 빼기 1은 0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을 했으면 슈퍼주니어 때는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슈퍼주니어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니어가 아니게 되면 또 졸업을 시키겠다. 이 말 한마디에 슈퍼주니어는 영원히 12명, 그때 12명으로 데뷔했거든요. 6명. 그래서 돈 부르면서 막 춤추고. 근데 어쨌든 그때 12명이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규현이를 확 넣어버렸어요. 규현이가 나중에 들어가구나. 그렇죠.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었어요. 13번째 멤버가 웬 말이냐는데 얘가 노래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번 지켜볼까라고 했는데 누굴 빼기만 해봐라. 그냥 더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제 슈퍼주니어 근데 체념해서 어차피 그 회사에 다녀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막 슈퍼주니어 에미니 뭐 해가지고 조미 헨리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리고 김범인가 빠지고 누구지? 아니요. 그 반올림에 나오던 그 잘생긴 남자에 빠졌잖아요. 네, 김범 아니고요. 너무 오래전에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 친구랑 김희철로 원래는 얼굴 마담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연기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활동을 잘 안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빠졌는데 그거를 탈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슈퍼주니어 멤버들. 김기범이네. 김기범. 기를 뺐네요. 그러게. 아무튼 누가 왜냐면 빠지고 키 본명도 기범이어가지고 내가 기억해요. 샤이니 키 본명. 이거 빠지고 또 뭐 중국 멤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한경이 없어졌죠. 그랬다가 막 최초의 소송. 트랜스포머 4탄인가 5탄이 나오고 그랬었죠. 안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이제 줄줄이 엑소도 나갔죠. 그쪽 팬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둘기처럼 날아갔다고 루들기 막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유닛이 화이트 키스가 3명이죠. 3-3이죠. 네. 일단 밝게 생긴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뽀얗고 밝은. 누구죠 언니? 나 몰라. 네. 화이트 키스는 고지용, 장수원, 강성훈. 맞아요. 블랙 키스는 이재진, 은지원, 김재석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때 두고두고 연예사의 흑역사가 된 사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조영구 씨가 멋있는 차를 뽑아놨는데 새 차였는데 너무 분노해가지고 한밤의 TV연의 리포터 DSP 사장님 차인 줄 알고 부신 거야. 팬들이 반파시킨 거예요 완전히. 조영구 차라고 생각 못했구나. 네, 팬 같은 종이니까 이게 사장차라고 생각하고 파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물어줬니 어쩌니 했는데 완벽하게 차값을 다 100% 회수를 못한 거예요. 갑자기 껴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DSP 사장님이 물어내줘야지. 내가 있니? 팬들이 했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치사한 거지. 그래서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요. 뭐 이런저런 그 얘기로 방송에 엄청 회자됐죠. 잘못된 팬문화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이다. 팬들도 앞으로는 그 사장차의 남바링을 잘 알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를 알았겠죠 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H.O.T도 정산 문제가 나중에 걸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서가 없어? 아예 계약서도 없었고 데이터를 축적을 안 한 거예요. 대충 너네 활동 이만큼 해서 돈 벌었으니까 2억씩 나눠줄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가수들 다 그랬어요. 그 주먹구구네요 말하자면. 근데 어렸으니까 2억이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가 더 많이 벌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결성이나 이름 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프리한 거지. 페이퍼가 없으니까. 그래서 YG를 그대로 갖고 갔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통 그때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룹이 기획사를 나와서 새로 차리면 이 이름을 상표권 등록돼서 너네 못 써. 뭐 이런 하이라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게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신화 같은 경우는 진짜 예외적인 게 신화는 이제 신화 컴퍼니를 차리고 지금 신화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 출신의 매니저랑 같이 났어요.
SM 출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SM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고 우리도 회사에 벌어들일 만큼 벌어들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더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또 이름을 신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왜냐면 H.O.T는 그것 때문에 3명이 나가서 JTL로 활동하고 A better day 왜 날 떠나갔어. 그리고 제키도 나갔죠. 그렇죠. 제키도 나가서 제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은지원 솔로, 강성훈 솔로, 제이워크 2명. 제이워크 이렇게 하고 고지용만 고고이 이제 사라진 사회인이 됐죠. 네. 그리고 슈퍼맨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검색어에 고지용 근황을 그렇지. 그래서 슈퍼맨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안쓰러워. 왜? 슈퍼맨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나라를 지키는 게 힘든 건가? 그 고지용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 외모 전성기 때만 기억하고 맞아. 전설처럼 그렇게 잘생긴 멤버가 있었지.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 왜냐면 고지용을 좋아하는 애들이 학교에서도 심지어를 판다고. 그렇지. 그 외모 계보가 있어. 그렇게 생긴. 학교 2의 심지어죠. 그랬는데 늙은 오빠가 애 아빠가 돼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10수년 만에 처음 TV 나온 게 아마 무한도전이었죠. 네, 맞아요. 정장 입고 다른 멤버들은 이상한 옷 입고 네. 있는데. 근데 저는 무대 이상이라고 해. 무대 이상이라고. 비니로. 비니로 같은 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오랜만에 봤다는 그 탄성. 막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도 나름 멀끔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참 저 오빠는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역시 남자가 키가 커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저렇게 살도 하나 안 찌고 멋있는 외모 관리 잘했다. 나름 저 정도면 일반인으로서 선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거는 그 집에도 가서 찍고 그쵸?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건데 네. 메이크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자꾸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의 노화가 느껴지니까. 그래. 그리고 저는 그런 거예요. 뭐 문희준이 결혼했어요. 슈퍼주니어의 성민이 결혼했어요. 심지어 지금 FT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재직 중인데 전 그 탈퇴한 그 다른 여자 아이돌이랑 결혼한다고 막 나고 이러는 와중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 그들의 꽁냥꽁냥함, 그들의 결혼 생활, 그들의 부인 안 보잖아요. 욕은 할지언정. 그렇지만 너무 이 오빠의 그런 삶이 드러나니까. 부인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고지용의 방송 활동보다 그분의 방송 허양님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애가 나왔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하고. 아빠가 후달려. 아빠가 후달려. 맨날 애한테 당하고. 체력이나 뭐 이런 게 애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환상이 다 깨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오빠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구설수가 너무 많은 거야. 오랜만에 오는데 약간 룰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재진이 방송 복귀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이재진은 탈영병이거든요. 네. 네. 탈영을 하셨어요. 탈영을. 그렇죠. 군 복무 중에 탈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멤버들이 탈영, 사기. 영창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 않았을까요? 네. 사기는 누구예요? 사기? 강성훈. 뭐 이런 식. 그리고 강성훈이 회사되던 게 뭐냐면 그 사기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데 코트가 1,000만 원은 될 것 같은 거야. 되게 조사받으러 가는데 검소하지 못한 코트. 부자들도 검정 코트 입고 가요. 조연아 봐요. 조연아래. 너무 결이 송화봉송하는 조연아 보라고. 결이 촤르르한 네. 뭔가 카멜 브라운의 그 코트를. 네, 그 연애 활동하느라고 사회성에 기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는 김재덕 씨랑 그 장선 씨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네, 제이워크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이워크 노래도 그 사람은 좋았고. 약간 생활력이 있어. 그치? 네. 저 장수원의 그 로봇 연기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장수원이 옛날에 라디오스타에 잠깐 나올 일이 있었어. 근데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나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 열심히 저도. 그래서 이 팬이 이거 항상 왜냐하면 H.O.T는 해체 수순을 밟고 뭐 반대 시위를 했어도 이거 어떻게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키는 어느 한순간에 펑 하고 그냥 끝나서 증발한 거죠. 팬들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우리 오빠들은 언젠가 다시 합칠지 모른다 라고 했고 그
염원이 다시 무도로. 무도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 음악 프로에 5명이 나온 거를 봤어요, 민 씨랑. 그때 네, 기억나죠? 봤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늙어 보여. 근데 그래. 되게 좋던데요? 예. 맞아.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받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때처럼 너무 격렬한 거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세련되게 잘하자라는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아이돌 그룹은 메보가 노래를 잘해야 돼. 그렇죠. 노래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커플이라는 노래는 그 다음에 리메이크도 계속 되고. 그렇지. 노래 너무 좋아요. 그 우리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노래가 나이 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옛날 노래 중에 그 제키는 발라드 노래도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는 아직 어리다는 말 그 말이 전부나냐 막 이런 노래 막 듣다 보면 막 울거든요. 그 제키 팬들은 그 노래. 이제 와서 학원 별곡 부를 수 없잖아요. 두루두루두루. 아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팬들이 그 멤버들이 싫어했대요. 이게 H.O.T는 세련된 노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사도 그렇고 국경수를 우선으로 해야 아리아리 공부고개를 넘어간다 뭐 이런 노래도 맞아, 학원별곡이에요. 그랬었고 이 사람들이 팬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세븐틴. 세븐틴의 그 솔직히 평화의 시대보다는 완성도가 있죠. 나름 스토리는 있죠. 이놈의 TV가 문제야. 자세한 건 날바에서. 근데 은지원이 집 나가잖아요. 맞아요. 집 나가서 사는데 누가 봐도 여잔데 여잔지 몰라. 그래. 그 탤런트 이름이 송영은 씨였나? 맞아. 아무리 봐도 여자잖아. 근데 자기만 여자인 걸 몰라. 그 투야의 그분이랑 키스신도 있어요, 강성호 씨. 맞습니다. 그리고 죽인다 그랬어 막 언니들이. 그리고 이제 6명 중에 리더가 은지원이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분량이 제일 많아. 맞아. 맞죠,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 댄스 그러니까 자기의 특기가 드러나는 맞아요. 역할들. 장수원은 엑스트라였죠. 네. 고지용은 얼굴이라도 많이 비쳤지. 그러니까 나머지 그 춤추는 멤버들만 좀 보였죠. 네. 근데 그 영화를 친구네 집에서 봤던 생각이 나요. 비디오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 영화관에 지금 영화관에 아이돌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거, 뭐 빅뱅이 활동했던 거를 이렇게 하나의 그 다큐멘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본식의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개봉하잖아요. 이번에 제키가 그거 개봉을 하는데 제목이 18입니다. 개봉해요 이제. 개봉해요. 했을지도 몰라. 하여튼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 근데 너무 괜찮지 않아? 옛날에 세븐틴 했으니까 이제 네. 18이고 활동 18년째라 이거야. 쩐다. 약간 힙합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획력이 대단한 것 같아. 37이 아니고. 그게 이제 잭스키스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있으니까 된 거죠. 이게 바로 대성기에게 빅피처 아닌가? 빅피처가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근데 그 돈은 YG가 번다. 그렇죠. 그치. 제주는, 대성이 넘고, 네. 돈은 YG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도 그 팬들의 그릇된 사랑이, 이때는, 아까 H.O.T 때는, 그 스캔들로 이어졌다면 여기는 우리 오빠가 번 돈을 핑클이 다 쓴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SM도 똑같아요. H.O.T가 번 돈을 SES가 쓴다가 아니고 H.O.T, SES, 신화가 번 돈을 보아가 다 쓴다 해가지고 보아를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FNC도 마찬가지죠. 네, 약간 근데 이게 되게 이게 보통 같은 기획사의 그룹은 어쨌든 내리사랑 예뻐는 해줘요. 품어주죠. 품어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오빠들이 좋은 차도 못 타고 좋은 것도 못 먹고 이러고 다니는 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런 이유가 밑에 그룹인 핑클한테 그거 다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되게 핍박을 했죠. 좋게 안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제키 팬덤에서 짜증이 났던 우리 오빠들은 한 번도 대상을 안 탔는데 핑클이 대상을 탄 거야. 한 번 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SBS인가 어딘가에서 대상을 한 번 줬어요. 맞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H.O.T가 파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제키인데 그 외의 그룹들에 비해서 파이가 큰 거지 H.O.T를 넘지는 절대 못하는 사이즈였던 거죠. 그렇지. 항상. 그러면서 근데 저는 제키 팬픽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6대 팬픽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팬픽은 약간 SM 전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키 팬픽도 격조가 되게 높은 게 격조가 왜냐면 멤버 짝이 맞아.
아 6명. 6명이라서 3개의 커플이 나오는 거네요. 정말 최고네. 그런 의미로 신화도 되게 좋았던 거죠. 6명이어가지고. 그리고 제키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란 우비를 입잖아요. 제키 네. 팬들이. 그때 그 학교에서 생각이 나요. 그 제키가 해체한다 이런 얘기가 났을 때 애들이 무단으로 학교를 안 나왔어요. 노란 옷을 입고. 근데 그때 가서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입고 전철을 타는 거야. 노랑노랑한 애들이 그렇게 가서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제키는 이만큼 얘기하고. 네. 뭐 이게 다야? 아니 이 정도면은 제키 많이 SM 농노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많이 한 거지. 훌륭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팬 뭐 구호를 하고 풍선을 들고 이런 1년의 키트를 주고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 색깔만 다를 뿐이야. H.O.T는 하양색, 제키는 노란색. 그럼 다음은 누굴 말해야 돼요? 신화 얘기해요. 신화. 신화가 조금 세대가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화는 6명인데 이제 나왔을 때 김동완이 얼굴에다가 허연 꼬만 칠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야 요. 그 처음은 아니야. 2집이죠. 2집이야. 으쌰으쌰가 1집이었죠. 그러니까는 해결사, 그다음에 으쌰으쌰, 천일요는 하고 그다음에 1집이 그렇게 생각만큼. 그러니까는 또 돈수만이 죄송합니다. 이수만 선생님께서 또 망발을 해요. H.O.T. 그러니까는 아까 샤크레 씨도 말씀하셨지만 내리사랑이거든요. 원래 동생 그룹을 이뻐해주게 돼 있고 어느 정도 팬덤에 유입이 돼가지고 안정적이기 마련인데 H.O.T는 연습이었다. 본격은 신화다. 그래가지고 H.O.T한테 다 빡쳐가지고 그래 니네 본격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H.O.T는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굴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들 개빡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화한테는 내리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1집이 망하는 결과가 왔죠. 그렇죠. 특히 그 1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결사 뭐 저는 노래 좋았거든요. 저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으쌰으쌰가 솔직히 여름 노래인데 네.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태풍이 엄청난 게 와가지고 놀러 가자 물놀이 가자 이건데 계속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야. 그래서 신화가 그 되게 레전드 영상도 있어요. 막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무슨 간이 무대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부르는 영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김동완을 제일 좋아했어요. 잘생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2집을 딱 발표를 했는데 빵 떴잖아요. 그 백조의 호수 샘플링 해가지고. T.O.P. 예. 야, 난 진짜 그때 샘플링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 그게 무슨 표절이니 많이 말이 많았죠. 그 다음에 그 노래도 되게 난해한 게 막 DRC 막 이런 막 가사에 맞아. T.O.P 자체가 약자인데 막 계속 약자가 나와. 나 진짜 너무 외우기 힘든 거야, 노래가. 그리고 여기도 그게 있잖아요. 영어 랩 당당들이 있잖아. 그렇죠. 에릭과 앤디. 예. 막 하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가 2집이 김동완의 리즈예요, 완전. 이뻤어. 제일 이뻐요. 외모 전성기였죠. 외모 전성기. 가름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색깔을 주황색으로 하고 그 팀 소개할 때 우리는 혜성처럼 전진하는 신화입니다. 그 인사가 되게 강렬했죠. 근데 이 신화 팬들은 조금 달라요, 양상이. 왜냐면 오빠들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가족 같은 거고, 이제 나도 시집 가고, 애도 너도 결혼해라. 오빠가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연애하실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공개 연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숨길 수 없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감기와 재채기와 신화의 사랑. 아니 지금 전지는 오픈 연애를 몇 번을 했고 연애만 에릭도 그렇고 에릭은 밝혀질 때마다 고백해. 민우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숨어서 만나지도 않아. 다 까고 만나 얼굴을. 그래서 둘이 같이 손잡고 비행기 불안해. 탔다더라. 뭐 박시연이랑 사귈 때도 막 팬들이 이렇게 오빠 연애 또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 너도 연애라 나도 연애한다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게 있어요. 아까 언니는 뭐 그 결혼 연애 뭐 이런 얘기했지만 어떤 팬이 끊임없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너 멋있고 그래서 너 나랑 결혼할래? 라고 전진이 물어보니까 저는 싫어요 오빠. 오빠 저는 싫어. 오빠로서 우리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잖아요. 약간 팬 문화가 다른 그룹이랑 좀 달라.
그리고 지금 에릭이 결혼을 했잖아요. 나의 민지, 오의 민지랑. 근데 하시나 보다. 네, 하시나 보다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입국할 때 그런 뭔가 기자분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지 팬들이랑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해도 지금 멀쩡하게 팬들이 다 지지해주고. 삼시세끼에서 음식 잘하고 네. 계시고. 그 찾아보니까 도시락 조공과 쌀 화한의 원조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웃긴 게 여기는 개인 팬이 별로 없어. 맞아. 그냥 우린 다 신화. 신화가 모여있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화 팬들이 주황색인데 얘네가 초기엔 좀 극성이었지. 이제 맞아요. 극성이었는데 H.O.T나 제키처럼 이렇게 막 울고 불고 하는 과가 아닌 거야. 아, 맞아요. 그냥 우리 오빠도 재밌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신화 팬들은 우리 신화는 6명이 하나의 예능 프로를 할 수 있다. 아, 그걸 실제로 했었으니까. 신화 방송. 예. 예. 그게 너무 재밌었고, 또. 예. 근데 화력이 되게 좋아서 문자 투표를 하면 1, 2등인 거야. 문투 정말. 문투.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H.O.T가 아니라 신화가 본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세요? 원원을 좋아하는 그게 너무 옛날에 했던 제 덕질의 느낌이 이 신화보다 지금 다들 막 애들이 엄청 나이가 젊잖아요. 막 20살 차이도 나고. 그렇지만 왠지 이때 옛날 오빠들 느낌이 너무 나요. 이 11명이 진짜 또 원원 자랑하게 되는데 11명을 놓으면 같이 그냥 그들만으로도 프로그램이 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지들끼리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이 6명이 군대를 군 문제가 별로 없어. 신화가. 그렇지. 깔끔하지. 깔끔해.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를 하면서 신화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지. 근데 신화 창조도 약속을 지킵니다 해서 거기를 매진을 시켜줘요. 맞아. 오빠들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군대가 다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잖아요. 야, 그렇죠. 멋있네. 그래서 4년 만인가에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신화창조가 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리가 있어. 그 비닐 우비에서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진짜 좋은 우비가 됐어, 지금. 그래서 그거를 17년 동안 그 우비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타입 우비, 뭐 2대 우비, 3대 우비. 그 우비가 17년이 간 거야. 멋있네. 대단한 그룹. 절레절레네. 저는 그 퍼펙트맨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딴딴 뭐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네. 그게 이제 그 H.O.T.하고는 좀 달라서요. 뭔가 되게 잘 짜여진 느낌이었어요. 기획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H.O.T.보다 제키랑 신화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H.O.T. 처음 나왔을 때는 거부감이 많았죠. 너무 뭐랄까? 그리고 좀 초반에 너무 중반도 강해요. 그렇고 네. 너무 그 일본 락 밴드처럼 하고 나오니까 맞아. 그것도 비주얼 락 밴드. 예. 니네가 뭔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냐. 맞아. 그런 느낌도 좀 얘기. 있었어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어른 작곡가가 만든 작사가가 만든 거 한국 말한 거 아니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청소년 드라마를 싫어하는 이유죠.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년 드라마 제목 그대로야. 어른들은 몰라요. SNL 코리아에 나왔는데 그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다고. 그리고 팬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게 신화 팬들이 내 또래거나 내 언니거나 이것까지 오케이인데 신화 TV를 통해서 10대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어린이들이. 그래서 팬덤이 10대부터 40대까지 있는 되게 신기한 팬덤이죠. 현재 대한민국 아이돌의 뭐 본보기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리고 뭐 일본의 스마블 표방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사실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너의 결혼식은 지금 멤버들이 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분초 단위로 이민우가 분초 단위로 안무를 짜가지고 그 전 노래들이 약간 신화답지 않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아니 그 전 노래들에서 바로 전 노래에서 이제 팬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춤이 느슨하다 이 말에 빡이 돌았어요. 그래서 느슨해? 우리가? 이러면서 진짜 이악 물고 만든 게 너의 결혼식의 안무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그 노래를 출 수가 없어 지금. 근데 그때는 그게 멋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시숙이야. 그렇지. 미친 시아주버니야. 근데 그게 지금 봐도 진짜 너의 결혼식은 안무 퀄리티가 진짜 대단해. 너의 결혼식 퍼펙트맨 이런 거 춤 보면은
솔직히 이민우가 제일 작잖아요. 근데 맞아. 안 작아 보여. 너무 무대 위에서. 커. 제일 멋있어. 근데 나중에 그 이민우 솔로 활동했을 때는 좀 안타까웠어. ML 때는 좀 작게 느껴졌어. 작은 게 너무 확실히 좀 그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이게 예능에 나와서 몸을 아끼지 않아. 맞아. 성룡 같아, 성룡 같아. 진짜 몸을 아끼게. 그 전진도 무한도전도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근데 그때 셔틀콕 잡는 거. 근데 좀 그때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근데 시기여가지고. 엄청 재밌었어요. 그렇지? 근데. 예. 저는 아직도 그 배드민턴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배드민턴 셔틀콕 잡는 장면에. 그거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그때 뭐 이런 거 여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영장에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스티로폼 같은 거 둥둥 띄워놓고 뛰고 이런 거. 달리기에서 점프 뛰고 뭐 이런 거. 이를 악물고 무슨 아육대야. 그렇지. 그런 거 신하가 잘했죠. 근데 신하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걸 그러다 보니까 허리, 다리 이런 게 다쳤는데 멀쩡한 애들이 없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오빠들 춤 안 춰도 되니까 몸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춤이 그 골병 드는 춤이거든요. 그 춤들이 다. 진짜 관절 망가지는 춤을 췄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신화팬은 그거가 있어요. 그 6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데 그 신의 성 이런 거는 신의 성으로 불러주는데 앤디나 에릭은 본명으로 불러줘요. 문정혁, 이선호. 왜냐면 이게 세 글자가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어원 팬들 너무 힘든 게 라이관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되게 빨리 라이관린 이렇게. 근데 신의 성은 정필규로 부를 수 없어. 그럼 안 되지. 정필규, 박충재는 안 돼. 근데 나머지 멤버들은 세 글자 처리를 해주고. 박충재를 해야 돼. 전진이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토크쇼 나올 때마다 학교에서 별명이 살충제였다고. 살충제였다고. 이런 거 맨날 챙겨보고 그랬었지. 저 전진을 제일 좋아했어요. 전진도 이뻤어 옛날에. 난 멋있었어. 아니 그리고 전진이 모든 멤버가 20대까지 이뻐요. 미소년이야. 근데 갑자기 3집 때부터 뭔가 애들이 근육을 키우더니만. 맞아. 네, 누드집을 내요. 아이돌 최초로. 그랬어. 올루드 19금을 팔았어. 네. 올루드는 아니죠. 올루드는 아닌데. 올루드 뒷면이 있어. 백 말고. 올루드라는 거는 다인 거 아니야. 채모가 나오는가. 그쵸. 그거는 안 되지. 그쵸. 아니, 그렇다고 뭐 남자 배우가 헤어 누드를 찍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누가 이득 본다고. 아니 근데 오빠들이 그거를 일단 벗고 사진집을 마련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지. 아니 애들은 이렇게 다 벗고 애들이 쭈르륵 해놓고 그 부분만 나뭇잎 같은 것도 가려놓고 이랬다니까. 그런 건 있어? 그런 게 있었어요? 훌륭하네. 근데 심지어 그게 19금이라서 아는 언니한테 주문해서 받았어. 네. 우리는 살 수가 없었어. 신화 사진집을 제가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인가 쯤이어가지고 누가 그걸 학교에 갖고 와. 언니가 사줬대, 자기 언니가. 완전 재밌었겠네. 완전 멋있어. 그때 막 그게 넘겨보면서 사진집이 되게 커요. 이만한 거라서 이렇게 넘겨야 돼. 크고 약간 그 뭐지? 약간 재질이 좋아. 흑백이야. 흑백도 있고 막 이래요. 컬러도 있고. 흑백으로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뒤태야. 그렇지.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되게 근데 그리고 남자들이 다 벗고서 되게 어깨 동무하고 찍고 이런 거 있잖아. 노렸어. 뭐 좋은 거죠. 예.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좋았을까. 좋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먼저다. 그게 문제가 뭐냐? TV에서 엄청 광고를 해줬어요. 아이돌 업계 최초라고. 멋있네. 최초네요. 네. 난 그런 거 요즘 왜 하나 몰라. 왜 하나 몰라. 왜냐면 미성년자가 너무 많아 그 팀에. 아니 성인 멤버라도 다 성인 된 다음에 아무튼 활동이 끝나지. 바람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아니면은 그 중에 일기장에 쓰세요. 그 중에 개인 멤버가 맨즈헬스 같은데 나올 수 있지. 그렇지. 바래봅니다. 표지 모델로. 바래봅니다. 괜찮네요. 맨즈헬스 다 외진 시킬 거야. 표지 버전 네 가지로 해가지고. 아유 좋아. 4개 다 사요. 8개 사야지. 열면은 브로마이드 있고.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브로마이드 같은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팬문화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아나바다 품앗이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잡지를 사고 네가 저 잡지를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특집이
이 잡지에서는 H.O.T 특집이고 저 잡지가 제키 특집이다. 근데 나는 제키 팬이라서 그걸 사. 제키 특집 많은 거를. 근데 모든 잡지는 다 다뤄야 돼. 그래야지 이 팬도 사고 저 팬도 사거든. 분량의 차이일 뿐이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눠 가집니다. 그렇지. 분철을 하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낱장으로 이렇게 상자에 잘 둬요. 그럼 이번 달에 우리 오빠 약간 이런 거네. 이번 달에 우리 오빠를 잘 모셔놨다가 새 학기가 되면 그 오빠들을 교과서로 받으죠. 그래서 그거를 아스테이지 사이에 넣고 이제 오빠를 싸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다 얘기했던 필통. 그렇지. 하드보드지 필통 한 오빠들 얼굴이 30개쯤. 그렇지. 작은 오빠, 큰 오빠 사진들 섞어가지고. 작은 오빠, 큰 오빠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오빠들을 연필이나 펜이 공격할까봐 휴지로 덧대줘. 덧대줘. 오빠 눈 찔릴까봐. 근데 연필 뚜껑 같은 거 있으면 뚜껑 쓰면 되고. 저는 그렇게 뭘 만들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그냥 애들이 만들어 온 걸 되게 막 구경만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갈 때 엄마한테 그 책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덧대서 고1, 2학년 때 제 일본어 책은 윤계상이었습니다. 이제 G.O.D 얘기하면 되나요? 네. 윤계상. 그러니까는 G.O.D라는 그룹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 데뷔를 한밤에 TV연에서 했잖아요.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근데 그리고 아이돌 그룹 치고 노래가 너무 울적해. 네. 그러니까 너무 효를 중심으로. 관찰이 그 전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다음이에요. 후속곡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울적한 노래를 떴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떴다고 하기가 그런 게 어른들한테서 소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랑하지만 화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관찰을 했는데도 관찰도 그렇게 막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박준영 씨가 박중훈 씨랑 락어 선전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걸로 이제 개인 그게 좀 있었는데. 약간 노선이 달랐네요. 그렇죠. 네. 근데 노선이 달랐죠. 이 집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목표 달성 토요일에서 재민이를 키워요. 육아일기. 근데 저는 그 G.O.D 있잖아요. G.O.D가 팬 G.O.D라는 그 팬클럽을 갖고 있는데 여긴 하늘색이에요. 그렇죠. 여긴 다 하늘색인데 노래도 하늘색 풍선. 그 처음에 그 기획사 자체에서 전지현이었나?를 끼워 팔았어서 처음에. 사이더스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지현은 탑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어서 먼저 보게 됐어요. 그 중간에 싫어 한 게 전지현 아니에요? 네, 그 거짓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봤는데 전지현의 육아에게서 여기 뭐냐? 전지현의 육아. G.O.D의 육아에게서 다른 그룹들은 뭐 화이트키스니 뭐니 뭐 이렇게 그 역할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할 분담이 새로 된 거예요. 엄마, 아빠, 괴롭히는 삼촌 뭐 이런 느낌으로. 손호영이 엄마 역할 손엄마, 그다음 박준영이 아빠, 김태우는 맨날 아이를 괴롭히는 캐릭터 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사다난한데 손호영이 밤새 애를 업고 있고 맞아.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늘 웃고 있고 늘 웃고 애를 업고 있어. 손호영 인기가 엄청 치솟았어요. 그때. 자상한 진짜 엄마처럼 애를 잘 돌봤죠. 그리고 재민이는 근황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계속 성장 때마다 대학 갔을걸? 우리가 아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육아애기 그 프로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거는 거기서 두 가지의 예능 포맷을 탄생시키는데 하나는 육아물. 그 다음부터 뭐 누구의 헬로 베이비, 뭐 누구 어떤 그룹에 뭐 막 해가지고 애를 키우는 그리고 애가 이제 개나 애완동물로 분화되는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관찰 24시간 아이돌의 관찰. 그래서 그게 결국은 와서 원어원고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 옛날 그런 거잖아요. 뭐 21 TV 그렇죠. 뭐 이런 거 중간에 유리 씨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케이블로 넘어가면서 케이블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스타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막 이런 느낌으로 한 그리고 거죠. 심지어 슈퍼주니어는 그걸 했었어. 그 페이크 다큐 같은 거. 맞아요. 그것도 했었고 하면서 근데 G.O.D는 무난한 누구나 좋아하고 별로 욕먹지 않는데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글리 클럽이라고. 잘생긴 멤버가 없다고 되게 배척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왜요, 언니?
윤계상이 안 잘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팬들이 서로 싫어하니까. 평균. 아, 그러니까 꽃 같지 않다 이거지. 네. 그리고 저도 평균을 깎아먹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저도 5명 중에 윤계상을 제일 좋아했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박준영이랑 누구지? 외국에서 온 멤버? 준이 형. 데니안이랑 사촌이라고. 사촌이야. 아, 진짜? 다들 진짜라고 하고 모르더라고요.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 난 좋아했으니까 알았지. 좋아했으니까 알았지. 윤계상은 한번 탈퇴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니 가수 아니라 그냥 나갔죠. 가수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콘서트를 아마 4명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재결성하면서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손호영이 안 좋고 이러니까 이거 다 모르겠고 그냥 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박준영 씨도 한고은 씨랑 사귀는 것 때문에 울고 희대의 기자회견 있잖아요.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You know? You know my my story 뭐 얘기하면서 나 33이에요. 오케이. 나 맞아 그거다. 그렇지. 심지어 박진영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야. 맞아요. 형이에요, 형. 그래서 맨날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진영이 얘기하고 막 하고 진영이 맨날 그래 말면서 막. 그 얘기죠. 내가 김태우랑은 사돈을 해도 박진영이랑 사돈 못한다. 그렇지. 박진영 애도 없고 뭐. 사돈을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G.O.D. 애가 없대. 근데 어찌됐든 이 G.O.D라는 팀의 최고 강점은 남돌 보컬 중에서 정말 메보가 노래 진짜 잘하죠. 그냥 딱 봐도 너는 노래로 뽑혔구나 그쵸, 이런 그쵸. 멤버가 있잖아요. 빅뱅의 대성처럼. 네네네. 노래를 잘할 뿐더러 나는 그런 외모를 좋아했어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니즈가 있잖아. 그래서 뭐 생겼으면 어때? 키가 큰데. 이런 좀 심술궂은 이미지여가지고 딴지 걸고 약간 깐족거리, 약간 주영훈과의 느낌이어가지고 못되게 굴었었죠. 네. TV에서.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어쨌거나 노래는 잘한다. 노래는 최고죠. 노래 잘하면 된 거 아닌가? 역대 남돌 보컬 중에 거의 시아준수랑 맞먹는. 시아준수. 네. 네. 또 동반 팬이어서 죄송합니다. SM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네. G.O.D 그때도 해체할 때는 사람들이 다 수긍하면서 해체했어요. 왜냐면 100회 공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아이돌이 3집 이상 하면 거의 다 해체하지. 오래 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때였거든요. 왜냐면 G.O.D 말고 뭐 태사자니 뭐 이런 중간중간의 그룹들이 3집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다 가늠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사회적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G.O.D가 오랜만에 재결성해가지고 티켓팅 할 때 그때 피켓팅이었어. 그래. 피튀겼어.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게 있다. 제키나 H.O.T는 내가 팬인데 같이 갈래? 그러면 나 H.O.T 잘 몰라. 막 이럴 수 있는데 G.O.D는 그래 어디 한번 가볼까? 아는 노래도 많고 하니까 이러면서 되는 게 있었죠. 국민그룹이라는. 맞아. 그다음에 국민 여동생 국민그룹. 네. 그렇죠. 여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NRG 얘기를 못했네요. NRG 얘기를 못했네요. NRG는 근데 화력이 좀 약해. 조금씩 얘기하는 거 중에 저는 사실은 그 태사자 타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주 작은 눈빛 하나로 그 노래 너무 좋아했고 NRG 얘기도 좀 해보세요. 조금만. 뭐 그거랑 무슨 바우와우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 그게 아이돌이야. 그게 아이돌이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NRG는 그럼 유피 뭐 이런 것도. 그건 아이돌이 아니잖아. 혼성이잖아. 혼성이잖아. 혼성은 아이돌이 아니에요? 남돌 아니야. 지금 보이그룹 얘기하잖아. 우리 오빠들인데 거기 오빠가 누가 있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화내서. 오빠 있긴 하지만 오빠라고 안 부르죠. 네. 그리고 저희는 근데 그게 있었어요. NRG에 좀 일찍 돌아가신 그분을 제일 한성님 제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레이션이 있는 노래가 있었어요. 난 유민이라고 해. 네, 그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전 진짜 노유민 씨를 보고 느꼈습니다. 왕자님인 줄 알았어요. 잘생긴 사람은 영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 다시 돌아왔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고. 이번에 재결성해서 음방이 대단하네요. 나왔는데 외모 전성기를 찾았어. 노래가 별로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 네, 근데 그게 에너지 특징이잖아요. 네.
아니야. NRG 특집 노래가 그래? 별로다야? 노래 사실 NRG가 사실 노래 티파니에서 아침에 이런 거 얼마나 좋은데. 와, 진짜 옛날 노래다. 데뷔곡이 뭐였죠? 할 수 있어. 나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들어도 좋아요. 그거는. 팬덤의 유난성에는 클릭비가 그치, 빠지지 않아. 야, 못했던 얘기는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튼 2회에 더 해야겠다 이거. 네. 2회에 걸쳐서 아이돌 오빠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추억들 있으면은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건 빅 오빠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스몰 오빠들. 조금 스물한 오빠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